네, 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공부라는 게 좀 그래요.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한데 저도 한 10년간 한국이랑 일본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공부라는 게 좀 그래요. 대부분 계속 힘들고 이제 즐거울 때, 기쁠 때가 언제냐? 합격했을 때, 이때 기쁜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 힘든 거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말고도 물론 힘든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억이 남는 건 제가 이제 도쿄대학교 로스쿨을 다니고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도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로스쿨 공부는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의 목표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였지 로스쿨에서 뭐 좋은 생활을 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서도 저는 많은 다른 일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법시험도 계속 보려고 했었고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서 일본 사법시험도 수험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로스쿨 생활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로스쿨 생활, 한국 사법시험, 일본 사법시험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 생활은 좀 많이 손을 놨어요. 필요 최소한의 것만 해가지고 2009년 때 2학년, 그러니까 법학 시험을 보면 2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2학년을 진짜 대충 보내고 이제 3학년에 접어들었죠. 3학년에 접어드니까 2학년 때 진짜 학점을 필요 최소한으로밖에 이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2009년에 7월에 일본 사법시험 2차를 봤었고 그리고 2010년 2월인가? 1월에 한국 사법시험 1차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일본 사법시험, 한국 사법시험 이렇게 봐버리니까 1학기는 일본 사법시험으로 날아가고 2학기는 한국 사법시험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성적도 되게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 얘는 한국이랑 일본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뭐 되게 공부를 다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스쿨 성적은 화려합니다. 그냥 도쿄대학교라는 간판만 멋있을 뿐이지 제 성적은 화려해요. 이제 그렇게 화려한 성적으로 3학년으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 때 필요 최소한의 학점으로만 이수를 했다고. 이제 보통은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사법시험을 치기 때문에 2학년 때 좀 많이들 학점을 이수를 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뭐 진짜 하루에 수업이 많아봐야 3개, 뭐 적을 때는 1개, 그냥 보통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3학년 때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5교시까지가 있고 제 기억에는 9시 정도 시작해서 5교시까지가 다 끝나면 18시 저녁 6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월요일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풀 미친 듯한 스케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쭉 듣고 이렇게 끝나냐?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또 그 다음날은 1교시부터 뭐 3교시 그러니까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월화수목금 쫙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3학년 때는 뭐 그때는 제가 뭐 일본 사법시험을 따로 수험을 한다거나 그리고 한국 사법시험은 또 겨울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그냥 로스쿨 생활 자체만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로스쿨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수업도 수업인데 과제나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이제 특이하게 도쿄대는 시험을 7월 달에 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6월에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4월에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4월에 학기가 시작을 해서 보통 7월 초쯤에 기말고사를 봐요. 근데 동경대는 특이하게 여름방학 전에 기말고사를 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중간에 불러요. 여름방학 잘 쉬고 있을 때 9월 초쯤에 불러가지고 이제 9월 말까지가 방학이거든요. 9월 초쯤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방학 한 달간 놀 수가 없어요. 아주 이상한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는 시스템인 것 같고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교 수업은 어떻게 꾸역꾸역 출석하고 뭐 노트 필기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기말고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필요 최소한으로밖에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에서 학점 2단위 딱 하나 요것만 떨어뜨릴 수 있고 4학점, 그러니까 수업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거든요. 좀 큰 수업들을 4학점을 하나를 떨어뜨리는 순간 저는 바로 유급을 당하게 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그때 일본 이제 이토주쿠라는 사법시험 학원에서 도쿄대학교 로스쿨 이제 기수자라고 하거든요. 법률 시험을 통과해서 입학한 사람들을 기수자라고 하는데 그 타이틀이랑 또 제가 일본 사법시험 1차를 그 당시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학원에서는 또 도쿄대학교 로스쿨생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데 저 선생님 도쿄대학교에서 유급했다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졸업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법시험을 치고 이제 실무걸로 나갈 텐데 나 혼자 유급을 해서 한 학년을 또 한다? 밑에 후배들과 1년을 또 같이 보낸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의 방에 여름방학 그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여름방학은 거의 집에 갇혀 있어가지고 학교 기말고사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거의 그냥 항상 공부할 때 느끼는 건데 제 방이 되게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때도 이제 거의 집에 틀어 박혀서 기말고사 준비만 하고 있었고 뭐 다른 거는 전혀 할 여유도 없었고요.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힘들고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떨어뜨리는 순간, 이건 뭐 합격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라도 날아가는 순간 유급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좀 많이 이제 멈춰보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져 보기도 하고 이런 이것저것 경험을 했는데 2010년까지의 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뒤처져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을 재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게이오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에서 또 바로 도쿄대학교 로스쿨로 입학을 했고 또 나름 그 당시 일본 사법시험 1차도 합격했었고 나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유급 한 2,300명 정도,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나 혼자 유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때 생각하면 울컥하는 게 있는데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 건데 혼자서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내 뭐 체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죽음까지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을 의자를 바로 돌려서 앉게 되면은 부엌이 바로 있어요. 원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엌 식칼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그 칼을 보고 느꼈던 게 이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을 하는구나, 자살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까지는 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힘들긴 했어도 제가 그때 자살할 용기나 이런 건 절대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하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고 결국 기말고사는 다가왔고 저는 시험을 쳤고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잘 넘겼습니다. 어떻게 넘겼냐? 딱 하나 떨어뜨렸어요. 시험 과목이 되게 많았는데 딱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2점을 딱 떨어뜨려서 3학년 1학기 때 아슬아슬하게 유급의 위기는 면하고 이제 2학기 때 한 14점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2학기 때 모든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14점 다 수업 신청해서 14점 다 어떻게 전형 클리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게 됐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는 위를 봐요. 항상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해바라기처럼 항상 이렇게 위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것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당시 제 개인적인 스펙으로만 봐도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그래도 일본 사법시험 1차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를 나와서 도쿄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도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했지만 제 주변엔 다 도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난 낙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위만 쳐다보게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저를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 하나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위만 보지 말고 좀 밑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하게 된 건 좀 의식적으로 밑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못하는 친구들, 저보다 조금 잘하지 못하는 학교에 있다거나 저보다 좀 실력이 낮은 친구들을 보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하고 좀 나를 달래주고 나는 잘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에게 좀 되새겨줬던 것 같고요. 뭐 그들을 무시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너무 위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도 좀 보면서 지금 가진 나의 상태에 만족을 하자 이런 말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가끔은 밑을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밑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들 때 하는 건데 정말 힘들 때 스스로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좀 이렇게 달래줘요.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좀 달래주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달래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면은 마음에 좀 쌓인 힘든 응어리 같은 것이 좀 눈 녹듯이 사르르 하면서 풀리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두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좀 클로징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힘든 얘기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힘들었었던 일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언제든 힘들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 나 힘들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고 어떤 걸 이뤄내기까지는 그만큼 힘든 과정들이 있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힘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힘들었었던 두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